안녕하세요. 수비국 학생 여러분. 이제 현대시 공부가 다 끝났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고전시가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이 고전시가도 매주 5개의 작품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매우 필요한, 여러분들이 고2 과정을 잘 지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필수 작품만 모아놨기 때문에 한 번의 강의를 듣고 만족해하지 말고 반복을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화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고전 시간은 공무도화가. 이 고전 시간은 갈래의 특징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써놨는데,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건 고대가요예요. 자, 고대가요는 언제의 노래냐? 아주 옛날, 자, 원시, 상고시대부터 언제까지? 삼국시대까지 불렀던 노래이고, 이 노래들은 따로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배경설화, 자, 배경이 되는 이야기, 그 배경설화 안에 삽입되어서 배경설화와 함께 전승된 게, 자, 이러한 고대가요가 되겠고, 전승이 되다가 나중에 한자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게 보면은 여기가 원문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된 노래, 한역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공무도화가, 이게 한문이 지금 없는데, 공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 남자를 높이 이르는 말. 안일무, 건널도, 강하. 그러면 강을 건너지 마세요, 그대여. 즉 이미요,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하는 노래가 공무도화가예요. 핵심 곡을 먼저 볼까요? 자, 사원의 사구로 되어 있다. 자, 사원사구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요게 사언. 그 다음에 몇 줄? 하나, 둘, 셋, 넷. 4개의 줄로 이루어진 사구. 사언과 사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사언사구는 정해진 형식이 절대 아닙니다. 고대가요는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4글자짜리 한자어가 4줄로 사언사구로 되어 있는 고조선 시대의 노래예요. 중국의 고대 문헌에 먼저 소개가 되어 있었고, 17세기 이후에 우리나라 문헌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자, 내용은 이 배경서라는 이 부분이야. 머리를 풀어 헤친 남자가 물을 건너다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내가 이 노래, 이 공무도화, 이 노래를 부르고 그 뒤를 따라갔다라는 요 이야기, 요게 바로 배경이 되는 이야기, 배경설화라고 해요. 자, 내용을 먼저 볼게요. 님아,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 자, 님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고 애원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님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물의 의미. 님은 기어이 그 물을 건너가셨어요. 자, 물을 건너갔어. 그러면은 건너서 쭉 물 쪽으로 가버리면 님을 죽는 거고, 다시 돌아오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두 번째의 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물을 건너버렸으면 님과 나는 단절되고 이별을 나타내네. 가장 많이 나오는 물이 이 두 번째 물, 단절과 이별의 의미. 그리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서의 물은 죽음의 의미. 이제 이 물 어이없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죽음에 대해서 체념을 하면서 화자의 정서가 완전히 집약이 됩니다. 이렇게 서리적인 표현, 묻는 형식의 서리적인 표현으로 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한탄하고 체념하고 있는 이 작품은요, 우리 현대시를 배우면서 다 배웠을 거예요. 님아 라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청자라고 하면서 요 임한테 어떤 거? 말을 건네는 방식이 드러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 서리적인 표현, 가신님을 어이없고 이제 임을 어이없고 라고 하는 이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집중해서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을 건너지 마세요. 물을 건너시고 빠져서 죽어서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해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봐야 되겠고, 물의 의미가 첫 번째 구에서는 사랑,
두 번째 구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 또는 단절 이별. 세 번째 구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물의 상징적인 의미가 변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키포인트 한번 봐주세요. 물의 상징적인 의미 그랬죠? 사랑, 첫 번째 물, 단절, 이별, 두 번째 물, 마지막 세 번째 물은 죽음.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님아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어. 근데 님은 어떻게 했어요? 물을 들어갔지요. 기어이 물을 건넜어. 화자 입장에선 초조할 것이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으니까 절망과 슬픔을 느낄 테고 이제 이 물 어이할고 이미 죽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한탄과 체념의 정서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 꼼꼼한 분석 한번 가보면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보세요. 자, 물의 상징적인 의미가 변화했죠. 사랑과 단절 이별과 죽음. 자, 이렇게 물의 의미 변화에 따라 시삭인 전개가 되고 있고 화자의 정서가 다 직접 드러나 있습니다. 서리적인 거 맨 마지막 네 번째 구 기억하시죠? 이제 이 물 어이할고 화자의 심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님, 아 라고 불렀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었구나 여기까지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학생들은 위에 있는 이 OX 문제를 푸시고요. 다 푼 사람들만 다시 강의 눌러가지고 해설 강의 듣길 바래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물을 통해서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이라 그랬어. 자, 물의 의미는 뭐였어요? 첫 번째 물은 사랑, 두 번째 물은 단절이나 이별, 세 번째 물은 죽음. 자, 이렇게 물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 물이 이상적인 자연이야 라고 하면은 우리는 틀려야 되겠죠. 이거 X. 두 번째, 화자는 님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그다음 뭐하고 체념을 하고 있지 이 상황을 이겨내려는 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X. 3번, 님은 죽었어요. 자, 이 배경설화를 보면은 그냥 님이 물을 건너서 막 가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사회 현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원망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다양한 비유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 우리 직접적으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라고 했었지요. 자, 화자의 정서를 빗댄 표현도 없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 화자와 시적 대상은 임이겠지요. 대화를 통해 그러면은 화자는 임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임은 화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아니라 대화체 또는 말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된다 라고 하면은 맞겠죠. 여기도 X예요. 여섯 번째, 상징적인 시어 뭐 있었어요? 물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정서가 표출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물이 사랑이었어. 두 번째 물이 단절과 이별이었고 세 번째 물이 죽음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별의 정서가 상징적인 시어인 물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1강은 끝났으니까 이제 선생님과 2강에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